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임신 중 비타민 D의 적정 유지가 출생 후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인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3세 이내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고 해요. 태아는 엄마의 비타민 D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생애 초부터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부터 이 적정한 비타민 D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햇볕을 쬐어야 좋고요. 고등어, 멸치, 검표고 버섯 섭취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기해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모두 아토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라디오 특진의 건강 골키퍼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토피 환자 사실 뭐 요즘 우리 주위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토피 아직까지는 또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이게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증상도 이제 피부 건조증하고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원인도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반응, 내지는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기사처럼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네. 요즘 아동 아토피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햇볕도 쬐어주고 고등어나 멸치 먹으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성인 아토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나요? 이게 보통 이제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이제 보습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부염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데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연고 그러니까 또 많이 바른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연고. 네.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자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 네. 올바른 도포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에 좋다고 아토피 벗어나고 싶다고 막 다 바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적절하게 이제 사용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강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연고를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바르는 방법 자체는 보통 이제 손가락 이제 한 마디 정도의 용량을 이제 성인으로 따지면 이제 두 손바닥 정도 요 정도 되는 넓이를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손바닥 이 넓이 정도 이렇게 딱 해서 흔히 우리 보통 이제 화장품 중에 왁스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머리 이제 손질할 때 네네. 조금만 짜서 이렇게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펴서 바르면 좋다고 하거든요. 딱 그 정도 양인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또 아토피는 역시 이제 이런 노력이 있어도 좀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 피부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기름진 음식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토피 환자의 식단은 좀 달라야 할까요? 근데 이게 아토피 환자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획일적으로 어떤 음식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음식이라고 하면은 우유나 계란, 밀, 견과류 아니면 이제 방부제가 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30분 내지는 수시간 내에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들이 생기면은 요 음식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죠.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해야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부 하면은 또 자주 씻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 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보통 이렇게 씻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이게 지나친 목욕하고 이제 비누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주 씻으면 오히려 그렇죠. 건조해져요?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면 물의 온도랑은 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횟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횟수랑 이제 아무래도 씻을 때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비누를 사용하고 샴푸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몸에 있는 수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올바른 목욕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토피 환자들한테 이제 좋은 목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누는 되도록이면 이제 중성 비누를 쓰고 그다음에 목욕할 때는 비누기를 항상 충분히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샤워보다는 이제 통목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누가 이제 비누 거품이나 이런 게 완전히 씻겨질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이제 물로 다 제거를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누칠을 한 후에 이제 물로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물로 너무, 씻어내지 말고 정말 잘 그렇죠. 그 기운이 없게 네네.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는 이 목욕이 끝나고 나서 되도록이면은 바로 이제 3분 이내에 바세린이나 오일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수분이 이제 몸에서 날아가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3분 이내가 무슨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 또 목욕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몸에서 이제 수분이 계속 피부에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좀 최대한 그래도 좀 빨리 발라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제 건조하면은 물론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왠지 아토피하면 뭔가 약간 기름지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건조해지면 좀 말라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이 피부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 건조해가지고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 예방법에 대해서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피부 자극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목욕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알레르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과 목욕관리 그리고 도포법을 통해서 아토피와는 이별할 수 있는 라디오 특진 청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내과의원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